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한 1시 반까지 한 3시간 동안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정상화대책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 이 난장판된 이 당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잠시 뒤로 빠져 계셨던 허평환 장군이 복귀해서 이 당원들이 정말 오늘 한 70명 정도 모였습니다. 제명 나간 사람들 한 28명에다가 각 지역의 비대위를 구성한 사람들, 전문가 등에서 70여 명이 모여서 당 정상화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고 허평환 장군이 복귀해서 당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 그런 자리가 됐고, 조원진 의원이 정상화대책위 공동위원장, 허평환 장군과 함께,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완전히 전면에 나선 거죠. 이 당에 대해서. 사실 우리 당원들은요, 뭐 저부터 사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해준 것만 해도 저희는 고맙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정광용, 정광택 패거리들에게 뒤통수 그대로 맞지 않았습니까? 미안해서라도 우리 당에 더 같이 해달라고 말을 못하겠단 말이죠. 저만 해도 조원진 의원에게.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박 대통령을 지키려던 세력이 지금 완전히 위축이 돼서 엉망진창되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을 향단이라고 조롱하고 박근혜 정권을 부정부패한 정권이라고 떠들어대고 박근혜와 함께 친박을 탄핵시키겠다고 떠드는 홍준표와 보수파리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당에서 사실은 조원진 의원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그래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조원진 의원의 복귀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대구 지역에서는 또 삼선 의원이잖아요. 삼선 의원이 큰 당에서 큰 정치를 하길 바라지, 이 작은 데 와가지고 정말로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자들하고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를 좋게 보겠습니까? 제가 그 대구대학교로 지난 주말에 조원진 의원, 정의용 대표 등등 한 20여 명이 워크숍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조원진 의원을 삼선 의원까지 만든 대구의 정말 조력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 다 왔습니다. 다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어떻게 이 작은 정당에 뛰어나가서 대선 후보 나간 것 자체도 그렇지만은 그걸 평가받지 못하고 그 뒤로 뒤에서 칼 맞고,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대구에서 조원진 의원을 만들었던 사람들한테 참 미안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복잡한 나라니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 다들 감옥 갔다 왔습니다. 이분들 편안하게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20대 때 고종왕조하고 전쟁 벌이다 6년간 옥살이하고 거기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본인의 형이 남로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 선고가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16 혁명하면서 총탄이 날아다니는 그 한강다리를 건너버린 분들인데, 대한민국에서 지도자가 되려면은 조원진 의원이 자주 얘기하는 가시밭길로 가라, 그럴 수밖에 없다. 좌익에서도요,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노무현 다들 목숨 몇 번씩 내놓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참된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인정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영역에서는 지도자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쪽 세력에서는. 반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인정 못 받는 게 그냥 노무현 뒤에 숨어서 슬쩍슬쩍 이 무임승차했기 때문에 별로 지도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기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야지만 지도자가 되는 거니까, 큰 지도자가. 지금 대구에 있는 조원진 의원 이 조력하는 분들에게 제가 좀 양해를 구했죠. 큰 정치인으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통과의례라고 좀 생각해달라. 그러나 저는 조원진 의원이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 해도 우리 당원들 내에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들어달라, 십자가를 져달라, 사실 그런 요구를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 정상화대책위 위원장직을 수락을 했기 때문에 깃발 들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행태에 이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허평환 장군도 공동위원장직을 수락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여튼 두 분에게 참으로 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회의 때 의결된 거는 16개 시도당을 전부 다 재정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정강용 패거리하고 유착됐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유착됐다고 생각해서 막 각 지역에서 비대위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대구도 만들고 서울도 만들고 그걸 다 포괄해서 정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갈 수 있는 시도당은 같이 가고 안 되겠다는 사람들은 제끼고 비대위 체제로 가서 이제 정상화 대책이 그러니까 정상화 대책이 서울, 정상화 대책이 부산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한마디로 전국 조직을 다 정비하겠다. 이게 결의가 됐고 두 번째는 당비 납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하겠다. 그거 제가 맡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당에서 두 가지를 맡게 됐는데 탄핵 무효 진상조사위 그리고 당비 납부 진상조사위 한마디로 이게 좀 싸우는 업종 이 3D 업종 두 개를 조원진 의원이 저한테 해야죠. 그거 대표들이 판단해서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당비 납부는 당비를 내면요 세금 공제 문제 때문에 반드시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 영수증을 안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납부한 사람도 납부한 사람이지만은 현찰을 들고 가서 납부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이 회계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현찰로 납부한 사람들은 미디어워치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720-8828 변혜룡 국장을 찾아서 현찰로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은 무조건 미디어워치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지역의 비대위원장, 시도당 위원장들 현찰로 납부한 당원들 다 파악해 주십시오. 그걸 기본으로 당비 납부에 대해서 전면적 진상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횡령이 걸리면은 모조리 구속수사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맡았기 때문에 절대 호락호락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또 결의가 된 게 서울구치소 집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울구치소 집회를 경기도 남부 당원들이 중심이 되고 서울시당 당원들이 지원을 해서 한 300~400명 정도로 매주 집회를 하는데 이번 주 17일 토요일 오후 5시는 정상화 대책이 전체,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원 전체, 정강용 패거리들하고 유착되지 않은 당원 전체가 서울구치소 가서 집회를 엽니다. 박 대통령 응원 집회를 엽니다. 왜 그러냐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당원들이. 근데 한 번 정도는 전 당원이 밀어주겠다. 매주 아마 이제 경기도랑 서울에서 하겠죠. 물론 우리 당의 스케줄이 달라질 때는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일단 이번 17일은 전 당원이 다 들어가서 서울구치소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24일 토요일은 이제 내주죠. 경북 외관의 낙동강 철교에서 6.25 기념 대행진 행사를 엽니다. 원래는 일반 산행이었는데 조시철 목사가 6.25를 기념하자 6월 24일이면은 그래서 약간 장소가 변경돼서 외관에서 역시 전 당원이 다 참여하는 6.25 기념 대행진 그래서 외관 철교, 낙동강 철교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견학 코스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미영 대표가 중심이 돼서 당 정책위를 꾸렸고요. 그리고 당 인재영입위도 꾸렸고. 근데 인재영입위라는 건요. 정미영 대표가 맡긴 했지만 아니 다 인재가 있으면 누구든지 추천해서 데려오는 거죠. 저도 하는 거고 제가 인재위원이 아니었다 해서 제가 인재를 영입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각종 다 역량 있는 사람들이 인재를 다 끌어들여야 된다. 그리고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보겠다. 그러니까 탄핵을 선동하거나 찬성한 사람은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막판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문재인과 박빙이라는 사기에 넘어가서 홍준표를 찍은 사람은 우리 당에 함께 할 수 있다. 꼭 당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당에 있는 무슨 세미나 행사나 집회 같은 것들에서 연사로 충분히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준표를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 배척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전히 홍준표에 줄 서가지고
박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이런 자들은 용서할 수가 없고요. 이런 자들은 끝까지 가서 심판하되 홍준표 측의 사기술에 넘어가서 찍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정리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 때 정말 4분이 돌아가시고 10명 이상이 그때 구속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도무지 이 정강용 패거리들이 지원을 안 해줘서 김기수 변호사를 통해서 조원진 의원실로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정미용 대표와 책임지고 김기수 변호사와 상의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성금이라도 모아서 변호사라도 붙여야 되지 않겠나. 원래는 탐기구이 해야 되는데 뭐 자기들 돈 챙기느라고 전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라도 뭐 모른 척할 수는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 정상화 대책위는 당원 당규에 의해서 설립된 당 기구로서 당을 급속히 정상화해 나가고 그 방침으로 28명이 제명당했는데 정광택 일파들에게 어떠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제명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명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다 받아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정광택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냅니다. 당원 단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당원들을 막 잘라버리는 이런 황당한 자에 대해서 더 이상 직무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가처분 신청이 내려가서 법정 투쟁을 가는데 그래서 시도당하고 얘기를 해서 법정 투쟁으로 끝까지 가서 당을 잡는 방법도 있고 당을 그냥 딱 당원들만 딱 나와서 신당을 차리는 수도 있고 그거는 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더라도 절대 저런 정광택 패거리들이 당비를 가지고 사욕을 챙길 수 있도록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설사 우리가 신당을 나가도 이자들 하는 대로 그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법적으로 다 걸어서 반드시 처벌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신당 창당 나간다 했다고 정광택 패거리들 좋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용서 안 합니다. 끝까지. 네, 끝까지 다 처벌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새누리당을 정상화를 하는데 뭐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게 홍준표와 보수파리들이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다. 왜? 그렇게 망가뜨려야지 문재인한테 귀여움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거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홍준표와 태극기 파리들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하는 거 보면요. 급속히 무너집니다. 노무현 정권이 실제로 1년 만에 탄핵당했죠. 1년 만에 노무현 정권이. 그때보다 지금 더 급속히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뭐 문재인 정권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안에 탄핵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대비했을 때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보수 정치 세력을 정말 신속히 규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지는 홍준표 패거리들이 보수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패거리들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가 긴급히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조원진 의원도 이런 위기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장서가지고 정말 신속히 새를 정상화시키겠다. 보수 정치 세력을. 우리가 원치 않든 생각지도 않은 우리에게 엄청난 미션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저도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거는 닥칠 것 같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노아의 방주로 대한민국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몸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올해 안에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지금 새누리당 정상화에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동참을 해주시고요. 당원으로는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원으로 더 가입 많이 해주시고 가입된 당원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주시고 하여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